한국과 일본은 한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일본 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일본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까지는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일본 관광객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621만 명으로 여행객이 폭락하게 됩니다.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출이 겹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자 여행객들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과 한국 도움으로 일본은 그 뒤로 폭발적으로 여행객이 방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018년 기준 한국은 일본을 방문한 나라 중 2위에 해당합니다. 1위는 중국으로 830만 명, 2위는 한국으로 750만 명입니다. 하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관광산업은 한국에 크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은 2018년 여행객이 3천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 관광업계는 꿈에 부풀어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 수입으로 매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10개 국가가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1위가 미국으로 214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원화로 25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뒤가 관광대국으로 불리는 스페인으로 73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원화로 85조에 해당합니다. 정말 많은 금액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1위인데요. 현재 전세계 4위로 63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원화로 73조에 해당합니다. 태국은 사실상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9위가 바로 일본인데요. 2018년 기준 일본은 4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원화로 47조에 해당합니다. 관광 수입은 일본 GDP에 비해 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객들이 일본에 들어오면 모든 일상생활이 돈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끝인 산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행객들이 미치는 산업은 정말 큽니다. 여행객을 운송하는 항공과 철도, 도로에 관련된 산업은 물론이고 숙박업과 외식업, 여행업, 그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과 관광 명소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베 정부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줄 예상하고 자신있게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4천만 명 관광객이 돌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잘나가던 일본에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한국과 무역전쟁이죠. 아베 정부는 한국이 금방 꼬리를 내릴 줄 알고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역전쟁은 아베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한국 산업은 그리 큰 타격이 없는 것에 반해 일본 기업들은 매출이 급락하고 일본 관광산업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일본 지방 관광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일본 지방 관광은 싸늘하다시피 여행객 발길이 끊겼다는 보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했는지 일본 지방 정부에서 한국 여행객을 잡기 위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홋카이도 직원들이 공항에서 직접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부채와 명소에 관련된 책자, 그리고 특산품인 멜론 젤리와 같은 기념품들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배부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방 관광산업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방정부와 달리 일본 수도권은 다른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서 그리 큰 타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관광도 타격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였는데요. 바로 15호 태풍과 19호 태풍, 그리고 21호 태풍까지 강력한 태풍이 일본 수도권 지역을 휩쓸고 가면서 여행업에 심각한 파장을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바로 카나가와현 하코네정입니다. 하코네정은
도쿄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까지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온천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관광 명소로 불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내외 국인을 포함해 연간 2152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들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산사태가 수십 곳에서 발생했고 하천이 범람해서 철도와 도로 그리고 온천시설과 배관 파손까지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이번 가을과 겨울은 물론이고 내년 봄까지 복구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예약이 일찍부터 집중됐던 호텔과 그리고 렌터카 업체까지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밀려드는 예약 취소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광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후쿠시마 방사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19호 태풍과 21호 태풍 때문에 후쿠시마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 사실상 통제권을 상실해서 원전 방사선 물질이 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마저 수도권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온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일본에 가짜 온천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온천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온천이라고 칭했던 것이 발각됐다고 합니다. 40년간 전국에 있는 일본 온천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TV 프로그램 온천 전문 기자가 있는데요. 일본에 가짜 온천이 정말 많다면서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식품이 있듯이 가짜 온천이 있다면서 욕조 가득히 1%에 미치지 못하는 소량 온천이 천연 온천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불매운동과 일본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연이은 태풍 피해, 거기에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건, 그리고 가짜 온천 사건까지 일본 여행 산업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자와 같이 하는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thank you